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집단 행동이 갈수록 거세지는 모양새입니다. 상급 대형병원 전공의들은 다음 주 집단 진료 중단에 들어가고 의대생들도 동맹 휴학에 나서겠다고 예고했죠. 여기에 힘을 총결집하겠다며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도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전국 개원이들마저 총파업에 나설 경우 의료 대란이 현실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 회의가 진행 중인 의사협회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상훈 기자, 분위기가 상당히 강경한데 회의 결과 나왔습니까? 네, 오늘 오후 4시 반부터 시작한 회의가 조금 전 끝났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해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한 뒤 첫 전체 회의인데요. 김태구 비대위원장은 회의 시작에 앞서 현 상황을 2000년 의학 분업 당시와 같은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총력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의대생, 전공의, 의대 교수, 봉직의사, 개원의사 모든 회원이 총력 투쟁으로 정부의 야욕을 막아내야 한다. 비대위는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면허 취소 등 불이익을 가한다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법적 구조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5개 대형병원 전공의 2,700여 명이 다음 주 20일 오전 6시부터 근무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고 의대생들도 동맹 휴학에 나서기로 한 만큼 총파업 쪽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예측이 됐었는데요. 의협은 일단 25일 정부 규탄대회에 나서고 투표를 통해 집단 행동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정부가 어제 의사 면허 취소까지 거론하면서 선처도 없을 거다, 초강경 대응을 예고했는데요. 아직까지 상황 변화는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할 경우 바로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따르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면서 과거처럼 물러서지 않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의협 역시 정부와 대화 통로가 끊어졌다고 한 만큼 긴급 협의에 나설 가능성은 현재로선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집단 휴진 등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면 원론적으로는 많은 의사들이 면허를 박탈당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당장 닥친 문제는 의료 대란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건데요. 이미 삼성서울병원 등 상급 종합병원에서는 핵심 의료 인력인 전공의들의 총파업으로 예정된 수술을 연기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의협이 주로 개원이들로 구성된 만큼 오늘 비대위 회의 결과 동네 의원들까지 집단 휴진에 가세하면 혼란은 피할 수 없을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주 의사 집단 행동과 관련한 비상진료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의협 회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새벽 전남 완도군 여서도 인근 해상에서 대형 화물선과 LNG 운반선이 충돌했습니다. 선박 일부가 부서지고 가스가 누출되는 등 아찔한 사고였는데 두 선박에 타고 있던 77명 모두 안전하게 구조됐습니다. 안준호 기자입니다. 깜깜한 바다 한가운데 대형 선박 두 척이 부딪힌 채 멈춰 있습니다. 선박 위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승선원들을 향해 해경 구조정이 서서히 다가갑니다. 모든 세력은 한기 사용을 금지하며 불법 등이 되지 않도록 다른 쪽에서는 승선원들이 사다리를 타고 내려와 해경 구조정에 올라탑니다. 승선원 총 19명. 오늘 새벽 4시 20분쯤 전남 완도군 여서도 남서쪽 6km 해상에서 5,900톤급 화물선과 9,000톤급 파나마 선적 LNG 운반선이 충돌했습니다. 사고 당시 두 선박에는 모두 77명의 승선원이 타고 있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헬기와 구조정을 동원해 사고 발생 4시간 만에 양측 선박의 승선원을 모두 구조했습니다. 이번 사고로 LNG 운반선은 우측이 크게 부서졌고 가스가 일부 누출됐습니다. 자다가 앞으로 날아갔어요. 가스가 엄청 막 새더라고요. 전체가 그냥 가스로 다 뒤덮을 정도였습니다. 해경은 기름 유출을 포함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 해역을 수습하고 있습니다. 해양오염 등 2차 피해 예방에 주력하고 있으며 선박 안전감독관을 투입, 안전상태 등을 확인 중에 있습니다. 해경은 화물선과 LNG 운반선 선장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이낙연, 이준석 두 공동대표 체제의 개혁 신당이 통합 일주일 만에 분란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총선 주도권과 특정 인사의 공천 배제를 둘러싸고 갈등이 불거진 건데 이준석 대표는 예고했던 기자회견을 돌연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제3지대의 단일 세력화 가능성에 다시 의문 부호가 달리고 있습니다. 김민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개혁신당의 이준석 공동대표 측은 어제 이낙연 공동대표 측에 3가지를 제안했습니다. 당 지도부 전원이 지역구에 출마하고 이준석 공동대표가 선거 홍보의 전권을 쥔 채 양측 공동정책위 의장과 합의하는 정책과 공약은 곧장 발표하자고 했습니다. 또 이른바 무리를 일으킨 인사들의 당직과 공천 배제를 이낙연 공동대표가 직접 발표해달라는 겁니다. 이준석 대표 측 관계자는 이낙연 대표 측이 지역구 출마를 계속 거절했다며 선거운동 방식과 정책 결정도 미루고 있다고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이낙연 대표 측은 다른 말을 합니다. 비례대표 아닌 지역구에 전원 출마하는 원칙에 동의했지만 개개인의 불출마까지 강제로 막을 순 없다는 것이라며 정책 결정도 최고의 의결을 거쳐야지 이준석 공동대표가 전권을 가져선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또 절차 없이 특정인을 찍어서 공천을 배제하는 건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일부 제안에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당초 이준석 공동대표는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하려다 예정 시각 직전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이낙연 대표 측의 입장 변화가 없으면 통합의 재검토까지 시사할 수 있다는 분위기였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통합 일주일 만에 내홍이 불거지면서 당초 모레로 예정됐던 공천관리위원장 인선도 불투명해졌습니다. 공관위원장 물망에 올랐던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도와줄 방법도 없고 여건도 되지 않는다고 일축했습니다. 이준석의 개혁신당하고 이낙연의 신당하고는 생리적으로 맞지가 않은 정당이다. 이렇게 자기네들 원래 정체성에 맞지 않는 사람들도 같이 섞여 들어온 거 아니에요. 개혁신당은 모레 최고위원회의에서 통합세력 간 이견 조율을 시도하며 갈등 수습 가능성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러시아 대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최대 정적인 알렉세이 나발니가 교도소에서 돌연 사망했습니다. 유럽과 미국 등 서방에서는 그를 추모하고 푸틴을 비난하는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신수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베를린, 런던, 바르샤바 등 유럽 곳곳에서 나발니 추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비슷한 시각 러시아에선 경찰이 추모 집회에 참석한 시민을 줄줄이 연행하고 소속을 밝히지 않은 남성들이 추모비 앞 꽃을 치우는 장면이 현지 언론에 포착됐습니다. 현지 시간 16일 러시아 연방교도소는 나발니가 시베리아 교도소에서 산책 직후 의식을 잃었고 응급조치를 취했지만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Насколько мы знаем, сейчас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о всеми действующими правилами всем 나발니는 푸틴의 최대 정적으로 러시아 고위 관료들의 부정부패를 폭로했고 반정부 시위를 주도했던 야권의 정치 지도자입니다. Путин нам не царь. Россия наша страна, и мы не позволим делать вид, как будто нас здесь вообще нет. 나발니에겐 의문의 테러도 이어져 괴한이 뿌린 약물로 한쪽 눈을 심하게 다쳤고 비행기에서 독극물 중독 증세로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이후 나발니는 극단주의 활동 선동 등의 혐의로 3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지난 2021년 감옥에 갇혔습니다. 지난해 말엔 환경이 극도로 열악해 북극-늑대 수용소로 불리는 시베리아 감옥으로 이감됐습니다. Путина должны понести персональную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 за все те ужасные вещи, которые они делают с моей страной, с нашей страной Россие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자청해 푸틴을 맹비난했습니다. We don't know exactly what happened, but there is no doubt that the death of Navalny was the consequence of something that Putin and his thugs did. 러시아 측은 나발니의 사망 원인은 공식 확인되지 않았다며 푸틴 책임론을 제기하는 것은 내정 간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대화형 인공지능 챗 GPT의 개발사인 오픈 AI가 글자만 입력해도 그 내용 그대로 영상을 만들어주는 AI를 공개했습니다. 실제 촬영한 영상과 구분이 힘들 정도로 솜씨가 절묘한데요. 혁신적인 기술이지만 동시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선글라스를 끼고 가죽 재킷을 입은 여성이 일본의 거리를 걷고 있습니다. 실제 촬영한 동영상 같지만 오픈 AI사가 개발한 인공지능 소라가 만들어낸 동영상입니다.
세련된 여성이 도쿄의 거리를 걷고 있다. 여성은 검은 가죽 재킷과 빨간 드레스, 검정 부츠를 착용했다라고 문자를 입력하자 만들어낸 영상입니다. 또 물에 잠긴 뉴욕 도심을 고래와 바다거북, 상어가 헤엄친다고 입력하자 이 지시사항에 꼭 들어맞는 영화 같은 영상을 만들어냈습니다. 휴대전화로 찍은 2056년의 나이지리아 사람들이라는 문자에 만들어낸 영상도 놀랄 만큼 구체적입니다. 오픈 AI는 소라는 언어에 대해 이해도가 높아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생생한 감정을 표현하는 매력적인 캐릭터를 생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직 물리적 인과관계를 100% 구현 못하는 약점도 있다고 합니다. 과자를 한 입 먹었는데도 온전한 과자가 그대로 남아있는 시기입니다. AI 역사에 획을 그을 만한 혁신 기술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문제는 딥페이크로 대표되는 유해 영상 역시 쉽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 최근 미국 대선 후보들의 가짜 음성, 또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 사진을 합성한 음란 이미지가 SNS를 통해 퍼지기도 했습니다. 예전에는 딥페이크라고 해도 어느 정도 전문 지식이 좀 필요했었어요. 근데 지금 오픈 AI 소라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만 입력하면 그런 고품질의 동영상이 만들어지기 쉬우니까 악의적인 정보를 생산을 해서 뿌려버릴 수 있다는 거죠. 오픈 AI 측은 폭력적이거나 성적인 콘텐츠, 유명인과 유사한 이미지 생성 등에 대한 요청은 거절할 것이라며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전문가 검증을 거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I 소라는 현재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돼 있는 상태로 출시 시기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